AI 디지털 교과서의 문제점으로 교실 내 상호작용을 가로막고 아이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이 언급되는데요. 실제로 대학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현상이 학생들이 AI를 이용하여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똑같은 내용의 리포트를 제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AI를 활용하는 기술이 늘어나다 보니 그냥 단어를 입력해서 리포트를 제출하는 비율은 줄고 일단 AI를 돌려놓고 문장을 일부 수정하고 자기 경험이나 생각을 조금 삽입하는 식으로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표절 검증 프로그램에 넣어도 걸리지 않게 리포트를 꾸며서 제출하는 거죠. 유튜브에는 교수한테 걸리지 않고 AI로 쓰는 방법 같은 제목의 컨텐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는 학생들이 리포트를 제출하면 한 명씩 면담하면서 학생이 직접 리포트를 작성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수는 수업 시간에 바로 글을 쓰게 한 다음 제출한 리포트와 함께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수는 AI로 쓴 리포트를 잡아내는 비법을 SNS에 상세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속이고 속지 않으려 애쓰면서 정작 배움과 가르침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교수와 학생이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기회와 공간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AI가 단지 학생들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교수는 AI로 썼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채점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노동 강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AI로 쓴 글은 어떻게든 티가 납니다. 아무리 학생이 요령을 부려서 AI로 안 쓴 것처럼 애를 써도 사람이 쓰지 않은 티가 나는 거죠. 특히 학생의 글은 어딘가 투박한 구석이 있기 마련입니다. 글쓰기를 배우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글을 쓸 수 없는 거죠. 논리를 전개하는 것에서부터 문단 구성이나 문장 작성 등에서 뭔가 어설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AI로 쓴 글은 너무 매끄럽고 완벽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등의 정형화된 나열이 나타나고 비문이 없어서 글이 술술 익힙니다. 또 보편적인 내용으로 너무나 친절하게 설명하듯이 글이 전개되니까 글을 읽다 보면 사람이 쓰지 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더군다나 리포트에서는 여러 명의 학생이 같은 사례로 들어서 글을 전개하기 때문에 금방 표가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AI에 입력하는 핵심어가 같기 때문입니다. 보통 리포트는 교수가 어떤 주제를 던져주고 그에 관한 생각을 써보라는 식이기 때문에 AI에 입력하는 핵심어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물도 같게 나오는 거죠. 학생들이 아무리 단어 한두 개, 문장 한두 개를 자기식으로 바꿔서 AI로 쓰지 않은 것처럼 꾸며도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는 AI로 쓴 것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아채지만 문제는 점수입니다. 무조건 AI로 썼다고 점수를 안 줄 수도 없고 학생이 AI로 쓴 게 아니라고 우기고 나중에 민원을 제기하면 골치가 아프기 때문이죠. AI가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역량을 향상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AI 글쓰기는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가 유용하거나 매력적일 정도로 고품질의 콘텐츠를 생성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AI가 원래 기존 정보를 전부 모아서 잘 정리한 다음 제공하기 때문에 창의적이거나 뛰어난 콘텐츠를 만들기 어려운 거죠.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AI에 물어보면 기존 정보를 빨리 찾아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무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또 AI는 포함된 정보 내에서만 정보를 찾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편향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AI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끔찍한 삶을 살게 했다라는 문장으로만 기술했습니다.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도 독재라는 표현 대신 장기 집권, 집권 연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AI 교과서에 편향된 정보가 포함되면 계속 편향된 정보만 제공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편향된 정보만 입력되어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겁니다. 편향된 정보로만 가득한 AI 디지털 교과서가 퍼질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정보의 편향성 외에도 AI 글쓰기의 문제점으로 생성된 콘텐츠가 부정확하거나 오해 소지가 있을 때 시스템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점이 언급됩니다. AI는 사람이 아니니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내용이 어떻게 생성되어 얼마나 멀리 퍼져나갈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면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AI로 글을 쓰고 살짝 바꿔서 제출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더 좋은 주제를 찾기 위해 정보를 검색하면서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구별하고 나쁜 정보를 거르게 되는데요. AI로 글을 쓰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무엇이 좋은 정보인지 나쁜 정보인지 구별하는 능력도 길러지지 않고 나쁜 정보를 나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단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AI로 글을 쓰면 스스로 발전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글쓰기는 학교를 벗어나면 배울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글쓰기를 배울 수는 없습니다. 직장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을 선호할 뿐 글쓰기 능력을 기를 시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문제점이 AI 글쓰기의 문제점으로 이어져서 학생들을 바보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